안녕하세요. 중증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및 돌봄 정책이라는 주제로 활동한 3조의 안우현, 이세빈, 이은서, 전영재, 조현혁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증질환 소아의 주요 돌봄 제공자는 부모로 장시간 환자를 돌보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중증질환 소아가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치료 과정 속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증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완화를 및 돌봄 정책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어려움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가 되어야 한다 생각했고 이에 흥미가 생겨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이 겪는 중증질환은 비암성 질환이 많고 예후가 싫지 않으며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단계가 진행 중이고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금 없이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을 통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가정방문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상시적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나서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057명의 환자가 이용하였고 절반 이상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성과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 연계 사업은 입원 진료비 경감과 입원 일수 감소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저희가 현장 경험을 한 첫 번째 기관은 도토리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단기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토리하우스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어린이병원 후원의 도움으로 운영되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가족들의 일상복귀와 관련된 지원이 어려워 주 진료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단기 돌봄이 부모에게 휴식을 주고 부담을 더는 것 이외에 소아 환자의 전서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성인 전환기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햇살나무입니다. 완화의료 서비스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보호자 및 형제자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명의료 연장 결정과 같은 임종 돌봄도 맡고 있습니다. 햇살나무의 설립부터 참여한 간호사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 대부분은 인건비로만 사용하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으로 한계에 이르러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은 후원과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 인력과 현장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과 자료조사를 통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과다, 환자의 장기 입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여 이를 오타와 원장에 의거한 옹호와 조정 중재 WHO의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개념을 참고하여 해결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복권기금과 은행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 코디네이터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닌 행정 업무 연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후원 연계와 환자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5에서 6인 1팀 체제로 역할을 세분화한다면 업무 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월 2회 이상 방문 진료를 하며 높은 재택의료 수가로 인력을 유도하고 개인, 기업, 자선단체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가족에게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연계와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심의 돌봄 제공은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이 낮고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 비해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가 취약하여 건강 형평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사회적 결정 요인 관점에서도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가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지역 자원과 제도를 촘촘히 연결하는 옹호, 역량 강화, 조정, 중재를 적용해 공공자원을 활용하고 재택의료 및 방문 진료 수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병원 밖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